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2월 23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마지막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부산 경마 휴정으로 일요일에는 서울 경마 총 15개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가 휴정이기 때문에 올 시즌 마지막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각 마방마다의 그런 역학관계와 또는 의지관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려는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서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당연히 저희가 그러한 여타 부가적인 부분들, 의지 같은 부분 또한 상태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모두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감 넘치는 이번 서울 경마.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정상적인 출발이라면 선입전개든 선행전개든 능력 발휘 가능한 편성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9번 해왕이 이번 경주에 선행 1순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내려보면서 에이스설롱거는 직전 경주에도 훈련 시에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실전까지 이끌어내면서 낙승을 거둔 후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죠. 7번 탐러, 변화의 폭이 가장 크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12번 라운루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스피드가 정말 좋은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현등급에서 앞선에서 전개만 풀어낸다면 경쟁력이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가볍게 구성이 된다면 10번 재영의 별 따라잡을 마필이 없어 보입니다. 선행 강공 작전 당연히 주요하겠죠. 주행에서 치르면서 보여줬던 그 스피드 탄력은 정말 앞으로 이 마필이 얼마나 더 뛸까 정말 기대가 될 만큼 너무나도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글로벌 키핑이 준비해왔던 이 모습 이번 경주까지는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추입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무거운 주로 해서 추입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경주 더욱 성장한 모습의 8번 라운포티어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변화의 조짐을 차츰차츰 보이고 있는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물론 직전에 검증받은 실전 변화를 경험한 말도 있고요. 그 말에 연투기대치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이 도전 세력 중에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전개 미스, 최악의 컨디션으로 분루를 삼켰던 말이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기만 접전 레이스가 예측되는 서울 3경주는요.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서울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말 중에 2번 광폭주행이라는 말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거세한 이후에 계속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는 편성을 만났다는 게 키포인트라는 판단입니다. 게이트가 내려왔고 이번 경주 정말 오랜만에 선행도 나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물론 선행을 나갈 수도 있지만 최적 선입 전개도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전개상 이번 경주 가장 입상에 근접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9번 달가그룹입니다. 직전 경주 가볍지 않은 주로에서도 버텨내면서 입상을 거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말이 별로 없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버티기 도전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7번 천년의 바람 같은 경우는 10월 21일 같은 경우는 옆에 말과 충돌하면서 출발을 망쳤습니다. 또 직전 경주는 출발 때에 충돌하면서 출발이 늦었고 그럼으로써 전개까지 꼬이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정상 출발이라면 초반 스피드상 충분히 앞선의 가담까지도 할 수 있는 스피드가 좋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앞선 선입권 후 버티기 역시나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 마지막으로 외곽에 있는 12번 방탄마도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마리 외에는 특별히 빠른 말이 없습니다. 차분한 선입전개라면 뒷심발이도 가능한 말로 판단되기 때문에 역시나 선입권에서 버티기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 게이트 내려왔고 빠른 말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앞선에서 버티기가 가능한 이번 광폭주행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앞선에서의 버티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인 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는 시각 자체 보고 편성을 보는 눈은 좀 비슷하게 이번 경주는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9번 달가구름이 제차 탈락의 여파 이후에 최근 스피드에 대한 변화가 워낙 좋아졌고 상대 패석이 약하기 때문에 연투 가능성 높게 봤고요. 7번 천년의 바람 설명 잘해주셨고 12번 방탄만은 좀 주행이 아직은 몸이 좀 덜 풀려 있는 모습이라 좀 아쉽긴 한데 편성 자체가 약해진 모습은 여유가 있는 모습, 또한 광폭주행 역시 결정력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전개가 가장 좋아진 편성을 만났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네 마리 모두 이제 공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마필은 꼭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최성진 의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마필로 제 기억이 있는데 8번 포제이캡이라 모래 맞으면 덜 뛰지만 스피드를 받는 전기를 받았을 때는 꾸준하게 전기를 풀어주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경기에서 빠른 마필이 많지 않잖아요. 외선에서 모래 안 맞고 자기 원하는 자리 선점이 가능해져서 저는 이번 경기 복병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좋아하시는 이 마필 이번에 추천 안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4JK 같은 경우가 모래에 예민한 모습 때문에 좀 그동안 경주가 좀 아쉽게 그래서 앞선에 선행을 만약에 나선다면 제가 판단할 때 능력 발휘가 되는데 선행을 못 나설 경우에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외곽을 도는 그런 전개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결국엔 외곽으로 전개가 불리했던 것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큰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보다도 초반 스피드 자체가 추진을 하면서도 앞선에 못 나서는 좀 초반 스피드의 부재가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큰 변화가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안쪽에 있는 두 마리가 더 빨리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외곽 전개 우려가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일단은 9번 달과 구름 쪽에 우선 시선이 가는 게 사실인 것이 출전 중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죠. 직전 경주에도 2주 만에 출전이었고 이번에 3주 만에 출전인데도 힘이 붙어가는 게 하루가 다르게 달라 보입니다. 확실히 힘이 붙어가는 걸음이라서 이번 경주에는 입상 2상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9번 달가구름 평가했고요. 12번 방탄마의 기본기와 7번 천년의 바람의 기본기 인정을 하겠고 훈련 시 변화 그리고 상태 변화로는 저는 5번 에브리싱 윈이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직전 경주는 2달 만에 출전을 했었고요. 구절염 등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적응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권까지 상대마들이 이제 만만치 않았었던 편성 속에서 순위권까지 붙여 오르는 추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정도 걸음이면은 직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현재 컨디션으로 봤을 때 분명히 순위 상승 가능하다고 보는데 5번 에브리싱 윈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5번 에브리싱 윈 추임력 매우 좋은데 초반에 좀 굼뜬 모습 때문에 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출발할 때 굉장히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붙지 않아서 후미권으로 좀 처지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추임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8월 10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선에서 좀 여러 마리가 좀 싸워주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경우에 굉장히 반사익을 볼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 경주 말씀드렸지만 빠른 말 없는 편성에 경합 없는 구도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5번 에브리싱 윈 후미권에서 추입을 할 때 과연 직전 정도로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번 경주가 과연 앞선이 강할까요? 일단 경주 여건은 2번 광폭주행이 게이트 안쪽에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성장세의 그 전력을 보면은 능력을 보면은 9번 달과 구름이 단연 압권이죠. 직전에 은근히 강한 상대 구도, 흐름 빠른 레이스, 경합 선두 레이스 펼치면서도 한결 안정화된 끈기 바탕으로 안정화된 자세와 그리고 보강된 결정력을 바탕으로 첫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초반 순간 스피드가 뚜렷이 보강된 모습 속에 이번 경주에서는 맘만 먹으면 선두권도 장악해낼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겠죠. 9번 달과 구름이 상당히 당연히 가장 눈에 띄는 마필. 12번 방탄만은 이제 8월달에 기대는 악벽을 보였던 말이고 9월 경주는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 강자들과의 그 전력 그 경주 경험이 많은 말이죠. 최근에 비록 좀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고 직전에 앞말 편성에
팝켓의 단독 선행에 다소가 이제 대처를 하지 못했던 부분 따라가다 그냥 막판에 무너졌는데 때에 따라서는 외곽 게이트지만 12번 방탄마가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편성구도 속의 문세영 카드라면은 12번 방탄마 최근에 연거푸 절전을 많이 할 듯합니다. 여기 5번 에브리싱 위는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아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이 추입형 마필로 보입니다. 5번 에브리싱 윈까지. 네, 서울 3경주는요. 게이트 안쪽 경주 여건 유리한 전기 2점 살릴 2번 광폭주행. 최근에 상승세 다시금 이어갈 말이죠. 9번 달과 구름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미국산 2세마 12마리 출전 레이스예요. 데뷔전 치르는 신마에게도 관심이 가는 가운데 이미 실전에서 완벽하게 적응력을 보인 신의 좋은 능력을 갖춘 말도 상당수 눈에 띕니다. 자력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들이 대거 출전한 요 서울 5경주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초반부 5경주 첫 번째 추천 경주, 방송 추천 경주 5경주 최선 압축으로 인사를 드려야겠죠. 풀게이트 접전에서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펴면서 잠재력을 표출하고 있는 마필들이 다수인 구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직전 악재 속에서도 좋은 모습 활약을 했었고 데뷔 이전부터 주행심사부터 데뷔전까지 그리고 직전의 경기까지 믿음의 보답을 해줬었던 3번 스피드 위너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경주입니다. 주파기로 0.3초 7의 주행심사였지만 다소 은폐했던 흐름이 충분했기 때문에 데뷔전 하바나 찰리가 끄는 흐름 분명히 따라갈 수 있다. 믿음 있게 말씀드렸고 그 믿음에 좋은 선임력을 바탕으로 선전해줬었죠. 직전의 경기도 상태가 너무 좋아서 편성이 너무 좋아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발주받고 저는 좀 소리 질렀어요. 망했다. 그런데 그 후미권에서 참고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 레이스를 추임력만으로 올라줬죠. 정말 놀라울 만큼 그 빨랐던 레이스를 올라주셨던 스피드 위너의 그 경주 운영과 김영국 기자의 그 침착함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발주라면 좀 더 좋아진 4번 스피드 위너는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선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준비되었던 4번 스피드 위너 다시 한번 강조드릴 구도입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3번마 흥복드림, 외곽에 있는 7번마 인천치프, 그리고 안쪽에는 1번마 신현전력 1번 금화 홀섬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3번 흥복드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경주 빨랐던 페이스 잘 경험했고 직전에 1200m에서 오히려 내측에서 선두권을 장악해 내면서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직전의 경주 이후에 약간의 이제 열창기를 보여서 좀 아쉽긴 주기가 약간 늘어지긴 했지만 훈련시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었던 모습이라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번 구도도 여전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깥쪽에 있는 7번마 인천치프란 마필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좋습니다. 직전 데뷔전에 이제 1300에 도전을 해서 초반은 분명히 빠르지 않았었어요. 빠르게 나오진 않았지만 초중속을 바탕으로 선입권 3선 내치까지 가담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꾸준함을 보였던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시 성과가 좋았던 7번 인천치프의 성장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금화울섬이라는 신의 전력 반드시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11월 23일 주행심사 당시에도 약간 기대면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중속을 바탕으로 상당히 주폭의 가벼움을 유지해줬었고요. 직전에 연습주행 당시는 외곽에서 초반에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늦고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 중속만으로 주폭만으로 상당히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인상을 남길 정도입니다. 인코스 늘어난 거리라면 1번 금화우선 반드시 체킹이 필요한 전력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 믿음의 보답을 해줬었던 4번마 스피드 위너 상태 좋습니다. 최선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요. 후차권에서의 옥석 가리기 자신이 있는 압축으로 다시 한번 승리 드릴 오늘은 5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정말 응원을 열심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혼전 경주입니다. 사실 2세마, 외산마, 2세마 그리고 남방구 3세마 경주다 보니까 상위 등급 상금을 주죠. 3등급 상금을 주다 보니 많은 말들이 능력치가 크지 않은 말들이 대거 붙어 있습니다. 4번 스피드 위너도 좋고 지금 백동일 위원이 추천해 주신 모든 말들이 동의는 되는데요.
애매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습을 노릴 수 있는 전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 그중에서 9번 대군 재패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데뷔전부터 최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여유 있는 선의 입력을 보여준 말입니다. 당시 문학타이거가 이끌었던 문학타이거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 경주였음에도 불구하고 12번 대군 재패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눈도장을 받았었던 상황이죠. 주행 심사 때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부분에서도 점수를 줄만하고 여타 말들 대비 결코 밀리지가 않거든요. 1300m부터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9번 대군 재패 추천 안 해주실 겁니까? 네, 지금으로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 씨도 이 편성을 보면서 김정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좀 선정을 해놓고 스피드 인원은 믿음이 가는데 타 마필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하다는 것을 저희 씨도 좀 많이 느꼈던 경주입니다. 정말 대군 재패 무시 못하는 것은 맞아요. 분명히 데뷔전 외곽 12번에서 좀 약간의 무리한 선행을 가면서도 버텨냈던 것은 저희 씨도 인정을 합니다만 분명히 열악감 자체는 크지 않았던 것도 좀 강조를 드릴 부분인 것 같아요. 당시 이제 8번 마필이었던 프로함성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갔었고 그때 무너졌었죠. 이선 외곽에서 대군 재패는 딱 응수를 하면서 버텨냈었는데 이번에 경주에서는 이제 좀 약하게 보는 부분 자체가 이 마필의 잠재력은 좀 크게 보고 있지만 안쪽에 있는 3번 흥복들이면 어떻게든 선행 레이스를 버텨내면서 좀 더 열악감에 발휘해줄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가 밀린 데뷔전 가능성은 보였지만 힘의 여유가 좀 부족했던 대군 재패는 당일 상태 체크가 우선으로 판단하는 마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4번 스피드 위너 직전에 착지 불량하고도 결국엔 올라오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번 경주 충분히 잘 뛸 수 있는 말로 동의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외곽에 있는 9번 대군 재패도 저 역시 뭐 동의하고 있지만 12번 매치 캡틴이라는 복병도 한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제가 판단할 때 훈련 모습상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어린 말로 판단이 됩니다. 직전 11월 24일 경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전개가 꼬였습니다. 정말 극심한 외곽 전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났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사실 지금 같이 뛰고 있는 화이트 랭퍼에 비하면 착차가 좀 크긴 했지만 뭐 전개를 감안한다면 뭐 충분히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 기본 잠재력 갖춘 말로 판단이 되고 이번 경주 직전만큼 전개가 꼬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직전에 너무 최악의 경주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추임력 발휘 한번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치 캡틴은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될 게 8월 달의 경주에서 심한 외곽 전개가 아니라 전국간 외측 기댐을 처분받고 2개월 정지를 먹었던 마필이에요. 그 외측으로 기대는 걸 잡아내질 못했었고 지금 1300 늘어나는 거리는 좋지만 또 외곽이네요. 잡으려는 모습 자체에서 장구에 대한 변화도 크지는 않았었고요. 안쪽 레이스를 장악할 수 있는 또한 취임력을 월등히 나설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부합하는 모습을 갖춰지질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 제가 보는 편성의 요건 자체에서 12번 매치 캡틴은 저는 절대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최근에 좋은 능력을 보인 말, 자력 급상한 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 역속 가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경주인데 그래도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직전에 이제 출발이 잘못되고도 입상을 했던 4번 스피드 위너가 눈에 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함께 입상했던 말이 있죠. 바로 10번 금속 돌파입니다. 그 당시에 직전에 스피드 위너를 이겼잖아요. 직전 경주가 이제 선두권이 완벽하게 몰락하고 추임마들의 동반 입상으로 이변이 발생했던 경주인데 또 10번 금속 돌파는 데뷔전에서는 늦발 이후 막판에 이제 끝걸음이 여러 번 남겼고 직전에 1300m 거리는 역시 후미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 막판에 월등한 결정력으로 추입으로 우승을 했던 전력입니다.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10번 금속 돌파가 자력 입상 추입으로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 위원요 10번 금속 돌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마필 중에 금속 돌파를 가장 무섭게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몰아서 중위권에 가담을 했었고 이제 중앙 외선은 나와서 여유 있는 주폭으로 우승을 거뒀어요. 근데 조금은 이번 경주에서 좀 아쉬운 부분 자체는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렸다는 겁니다. 금속 돌파는 분명히 초반이 빠르진 않아요. 그렇다면 취비 타이밍을 잘 받아가야 하는 마필인 것은 분명한데 당일 주로 상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5경주 정도면요. 안쪽에 1, 2, 3, 4 경주를 파악하면서 당일 주로의 흐름과 취입의 가능성을 연결을 시키면서 판단을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일 금속 돌파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5경주는요. 정말 흥미진진하다라고 소문이 날 겁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격언이 있지만 이 분명 서울 오경주는요.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있습니다. 백동일 의원이 밥상 잘 차려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5등급 경주입니다. 직전 입상 이후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이 있고요. 한동안 부진했지만 직전에 뚜렷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내비친 그야말로 부활한 마필도 있죠. 전반적으로 입상 기대치 높은 말들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어떤 말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서울 6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000m 거리가 참 짧아졌죠. 이 경주에서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사실 겨울이 되면 암말과 순말의 경주력에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분석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경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의 성과 기대해보면서 추천드릴 말 5번 엘초이스입니다. 암말이죠. 3살짜리 말입니다. 자, 엘초이스라는 말은 직전 경주 공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일 체중이 크게 빠졌고요. 적인 기수가 아니었고요. 외곽으로 밀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계속 중첩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백에 대한 빠른 적응력을 보여준 것만큼은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현재 직전보다 훨씬 나아진 훈련 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5번 엘초이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선행, 선입 모두 자유로운 전개 이점, 빠른 흐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은 6번 베스트힐이죠. 사실 6번 베스트힐과 8번 마이오크 데뷔전 우승 이후에 바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말들이라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 이두 모두 고민을 했고요. 그중에서 6번 베스트힐이 암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게 점수를 우선 준 이유 초반에 데뷔전 당시에 비인기 말기도 했었습니다만 데뷔전 그 당시에 초속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 오히려 끌려나가는 듯한 그러한 초속을 보여준 바 있죠. 상당히 좋았던 그 초속 인상 상당히 깊었고요. 라스트 끝걸음 역시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6번 베스트힐이 직전만큼 혹은 직전보다 더 좋아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승급전이 무서울 이유가 없죠. 8번 마이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마이오크는 약간 점수가 낮아진 이유는 가벼웠던 주로 거기에 직선의 긴 구간을 굉장히 열심히 기승을 해줬어요. 어쩌면 이렇게 말에게 데뷔전부터 채찍을 대지 않으면 말이 농땡이를 먼저 배울까봐 장추혁 기수가 그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에게 상당히 열과 성을 쏟아가면서 채찍까지 대보면서 계속 뛰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라스트 끝걸음이 채찍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점수가 내려갔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1번 영원한 순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줬던 말이죠. 1번 영원한 순간 역시 이번에 올라간 부담 중량 때문에 순위는 내렸습니다만 상태는 직전보다 좋아졌다는 것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특히 안쪽에 있는 1번 영원한 순간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 훈련 상태 매우 올라왔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굉장히 저 역시 눈여겨보고 있는 말이고 나머지 말들도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판단할 때 이 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이 한 마리 보이기 때문에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바로 4번 룰러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 1000m 경주 선행을 나서는 말에게 굉장히 유리함이 있다라는 판단이고 언급해주신 5번 엘초이스와 8번 마이오크도 초반 스피드 좋은 말이지만 4번 룰러도 만만치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안쪽 게이트 이점을 이용해서 선행을 나설 경우에 못 버틸 이유 없다라는 판단인데 4번 룰러 배제하신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룰러가 어찌 보면 직전 경주에는 늘어난 거리 그리고 갑자기 당일 크게 빠졌던 체중 등이 컨디션 난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무리 봐도 직전보다 그럼 더 좋아졌어야죠. 지금
더 좋아진 면을 찾지는 못했고 상대적으로 5번 엘초이스와 6번 베스트 힐은 믿음이 갈 만큼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순위가 다소 밀렸다라는 점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김재영님의 설명 그리고 최성진 위원님의 질문까지 저희 또 참고해야겠네요. 명확하게 잘 풀어주신 것 같고 저도 그 안에서 정답을 좀 찾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뭐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저는 이마필은 꼭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안쪽에는 2번마 창성 히어로입니다. 마방전이 풍부치 않은 3조 오늘 6경주에 뭐 미사일킨 때 동반 출격을 하고 있는데 창성 히어로는 뭐 김재영 님께서도 많이 좋아했던 마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변화왔던 10월달뿐만 아니라 직전 박차오름이 이끌었던 하이페이스도 따라가서 승급전을 견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죠. 기본적으로 창성 히어로도 흐름에 따라서는 선행까지도 나설 만큼 초중속이 빠른 마필이기도 합니다. 게이트 조건이 좋고 승급전 빠른 페이스도 경험을 했고 또다시 게이트가 안쪽이라면 창성 히어로 안 될 리 없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바로 그 직전 경주 내용 때문입니다. 사실 창성 히어로라는 말을 직전 경주에는 추천을 분명히 드렸어요. 박차오름의 짝으로 동반 입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박차오름이 선행을 나갈 것이고 선입권이 무너진다. 추입이 가능한 대안은 창성 히어로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경주는 얘기가 좀 다르죠. 선행 선입권이 빠듯하게 레이스를 흘러갈 것이고요. 1000m 단거리에서 이 빠른 말들의 흐름을 무너지는 말도 없고 단독 선행을 나서서 레이스를 쫙 뽑아주는 말도 없는 선두권 혼전 레이스 속에서는 선두권 말들이 그대로 버틸 확률이 더 높다라는 판단 때문에 애써 배제하게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번 창성 히어로는 눈물 머금고 배제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뭐 미련은 남아 있는 듯하네요. 자, 아무래도 뭐 5번 엘초이스가 직전의 공백 이후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아직은 좀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5번 엘초이스가 입상한 자리 지켜낼 듯하네요. 뭐 김지영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자, 여기 한두 더 있죠. 3번 블루안나입니다. 8월 19일 날 이 패출혈로 공백이 있었습니다. 10월 14일 복귀 후 최근에 연달아 이제 착순권에 아쉬움을 있습니다만 달리 말하면은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항상 코스 안쪽을 배정받아 인코스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쳐내며 막판에 탄력적인 걸음의 여력을 남기고 있는데 이 3번 블루안나 이 편성에서 복병같이 있어 보입니다. 김지영 의원 3번 블루안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3번 블루안나가 추입으로 순위권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라는 뜻이죠. 끝걸음 확실하게 좋아졌고요. 추입으로 따라가는 전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만 아쉬운 대목은 앞서 설명드렸던 창성 히어로와 같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두 마리 중에 골라야 한다면 저는 2번 창성 히어로 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현명한 선택을 김지영 의원이 해드린다고 합니다. 서울 6경주는요,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고요. 5번 엘초이스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을 상당히 난해합니다. 자력 입상할 수 있는 마필 상당히 많아요. 어려운 부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붙어서 이길 경주, 서울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7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뚜렷하게 능력 성장세를 보이는 마필 또한 공백 이후 이제는 회복세를 보일 복병 전략에게도 관심이 큽니다. 우선 주목하는 말은 4번 이스케어남입니다. 지난 10월달에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할 정도로 출중한 기본 기량을 선보였는데 이후 두 번의 경주는 모두 아쉽게도 3착에 머물렀죠. 직전 경주는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다소 경합이 일어났고 3선에 밀려서 전개를 펼쳤습니다. 막판에 밀어붙였습니다만 스퍼트 타이밍이 늦었어요. 직전에 4번 이스케어남은 앞선의 두 마필을 막판까지 제쳐내지 못한 3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상대적으로 안쪽 들어왔고요. 1300거리 출전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수월하게 레이스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 자, 장추열 기수 재기용으로 4번 이스케어남 최근에 연달아 출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4번 이스케어남을 중심으로 공략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7번 함유구뜸이 역시 흐름 빠른 단거리에 선두권 자유전개 일정으로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 경주는 다소 외곽에서 이선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재정비 이번에 문세영 기수 올렸고요. 초반 전개를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선행 강공 작전도 주요했던 말. 요 7번 369뜸 이번에 선행 트라이 기대치가 있습니다. 11번 드림 영천입니다. 사연이 상당히 많은 말이에요. 2016년 3월에 데뷔전을 우승했던 말인데 장기 휴양 공백이 있었죠. 그때 골 연고령과 기관지염으로 작년 5월에 이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고 복귀 후 또 연투로 이어가다가 다시 이제 호흡기 질병 또 장기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자, 직전에 복귀전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복귀전이었죠. 1년여 만에. 출발 후 추돌 여파, 삼선 인코스 타면서 직선에서 한 발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10주 만에 이제 출전을 합니다. 어느 정도 병력 공백 여파 벗어나 이번에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하고 상태감도 올라온 가운데 본인의 기본 사이즈를 이번에 펼쳐 보일 수 있는 10번, 11번 드림 영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번 파이널 에센스가 마방 이적이 좀 잦았는데 51조 갔다가 다시 이제 34조 리카디 마방으로 복귀를 했죠. 복귀 후 최근에 연달아 1700m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 선입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8번 파이널 에센스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결국 서울 7경주는요. 경주 여건 좋아졌고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펼쳐낼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할 4번 이스트 쾌남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 재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성의 구도 맥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참고하고 예상에 활용을 해야겠네요. 아마 이스트케남은 직전 경기 기승을 했던 장철 기수가 경주 내내 좀 당한 것을 좀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많이 당황했었던 모습, 레이스룸에서 조금 밀렸고 타이밍을 못 잡았던 것이 좀 아쉬웠는데 두 번의 실수는 없어야겠죠. 능력 자체는 분명 의심할 마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오히려 좀 더 나아졌다고 평가하는 만큼 저희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8번 파이널 에센스의 스피드 그리고 7번 365뜸 마체가 좀 얇아서 부중 올라가기 좀 걱정이 되지만 선두권을 좀 운영하는 모습은 좀 저희도 기대감이 좀 좋은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마 대박 행진 한번 여쭤볼게요. 데뷔전 1000m 스프링백 나이비치에 있었던 페이스 잘 따라갔고요. 이후의 경주에서 발주에서 약간씩 좀 매끄럽지 못한 모습도 보였지만 직전은 정말 빨랐던 페이스였잖아요. 외선에서 차분하게 흐름 따라가면서 마지막 여력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고 사실상 이번 구도가 빠른 마필이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경주는 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측 최적의 전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번 대박 행진의 최근의 변화 이번 경주라면 통할 수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많은 고민을 했고 눈물을 머금고 5번째로 내려놓은 말이 2번 이 대박 행진인데요. 일단 이번에 선행은 7번 365뜸이나 11번 드림 영천이 나설 듯합니다. 물론 직전 경주 매지컬 초이스가 이끈 하이페이스를 초반 전개 쳐졌습니다만 막판에 추입으로 입상을 했는데 직전 당시 오히려 당시에는 인코스 중위권에서 안쪽 갇혀서 모래에 맞고 다소 전개 처진 부분이 페인인 듯합니다. 게이트 외곽이 날 뻔했어요. 이번 대박 행진 이번에도 갇히면은 다소 전개 운영 중에 전개가 처질 우려가 있겠고 또한 이 편성에서 좀 앞선 선두권에서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박 행진 차후에 좀 약체급 편성에서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7번 365뜸을 두 분 다 내려놓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작은 마체, 높은 부담 중량.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말은 부담 중량이 낮아진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라 힘 한 배를 얼마나 잘 해주냐, 이 말의 성격을 얼마나 잘 컨트롤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7번 365뜸에 선전을 먼저 기대를 하고 있고요. 4번 이스트케남 그렇죠. 여태까지 너무 아쉬웠었죠. 민병철 위원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8번 맞죠? 파이널 에센스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자, 6번 프리엠 비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선 경주에 이제 리턴 매치를 맞이했었던 말들이 5경주인가요? 출전을 했었던 경주인데 이 말은 여기 1300m 늘어난 거리에 일부러 출전을 하게 되죠.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 편성 자체도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 느려졌다라는 부분이죠. 2세마 경주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3세마 경주에 나와서 좀 경쟁력 있게 자신의 늘어난 걸음, 추임력을 발휘해 보겠다라는 의도로 판단이 됩니다. 6번 프리엠 비전 직전보다 분명히 상태도 좋아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언제라도 막판 한 발 몰아붙일 수 있는 종반 걸음을 갖고 있습니다. 직전에 금속돌 버스피드 위너에 이어 3착을 했는데 직전 편성은 아무리 뜯어봐도 이제 선두권 세력들이 이제 몰락을 하고 다 추입마들의 동반 입상으로 결과 지어졌는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은요, 이제 선두권이 몰락할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뭐 직전 경주와는 이제 선입권 세력의 전력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프리미엄 비전이 이제 선두권이 몰락할 수 있고 앞선이 좀 약한 편성에서 충분히 기대치가 있겠고 차후에 그런 편성, 앞선이 느리고 또한 늘어난 거리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위원님들의 자세한 설명,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편성에서 거의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과 뭐 큰 이견이 없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 저는 11번 드림영천이란 말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직전에 1년여의 공백에도 잘 뛰어줬는데 단기유황을 다녀와서 지금의 훈련 모습은 분명히 더 올라온 모습입니다. 본래의 능력 충분히 1년 만에 공백도 극복할 정도의 기본 능력이 출중한 말인 만큼 더욱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7번 365뜸, 4번 이스트캐남 이번 대박 행진 같은 경우는 백돌위원과 의견이 일치하는데 인게이트 받은 만큼 차분한 전개라면 추임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말인 만큼 이번 대박 행진의 가능성까지 언급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서울 7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경주 여건도 유리해졌고요. 상태감 호전세예요. 4번 이스트 쾌남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혼전도가 극심한 레이스고요. 최근에 좋은 전력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 신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레이스고요. 과연 이번에 경주 여건이 유리해졌고 전개가 유리하고 상태감이 좋은 말이 어떤 말일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 제가 정리드리겠습니다. 풀게이트 접전 구도 속에서 만만치 않죠. 기본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전력들도 많이 출전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아직까지는 한계가 없는 걸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많아서 편성에 대한 이해, 전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훈련과 상태에 대한 모습까지 꼼꼼한 체크가 중요한 구도입니다. 이번 경주까지는 아직은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안쪽 1부만 이스크라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데뷔 초만 하더라도 발주에 대한 좀 불안감을 노출했던 좀 힘에 대한 가능성만 보여줬던 마필인데 그런 부분들이 중속감으로 이어지면서 좋아지고 이제는 선두권 장 레이스까지 가능해졌죠. 직전의 경주가 사실상 연속 승급이에요. 6등급에서 5등급, 5등급에서 4등급까지. 지금 계속해서 선전을 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는 내측에서 선두권을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외선에 있었던 우라칸의 압박을 시정받았던 경주였던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압박받았어요. 직선 구간까지 압박을 받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마필이라면 그 정도 압박이 무너지기 마련이겠습니다만 이 마필이 직선에서 밀렸다가 다시 올려붙입니다. 마필 자체가 지지 않으려는 근성이 상당해요. 인코스 부여받았고요. 물론 빠른 마필들이 몇 두 있지만 몰아서 내측의 선행권을 장악하든 아니면 이 선에서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을 잡고 운영을 하든 이스크라는 이번 경주까지 다시 한번 선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구도입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4번마 전복 캡틴 그리고 8번마 흥오름 외곽에 있는 10번마 힘별이란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4번마 전복 캡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유형은 아니에요. 고개가 좀 높은 단점이 있어서 앞으로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자체에서 좀 경쟁력을 좀 타진해 봐야 되는데 직전의 경주는 운이 좀 따르지는 않았었죠. 초반에 발주가 좀 빠르게 나오지는 못했던 가운데 좀 몰아주는 과정에서 상대 마필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충돌의 여파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개가 처져버렸어요. 그 처진 전개 이후에도 기본 주폭만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정상적인 발주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면 최근엔 주폭을 남겨주고 있는 4번 전복 캡틴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8번마 흥오름은 개인적으로 10월달 과천시장배와 직전의 경주에서 완벽하게 삭제를 드렸던 마필입니다. 선행을 갈 수 없는 편성이었고 직전도 역시 선행 갈 수 없다. 무조건 이번 편성에서 배제하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전 경주 입상은 실패했어도 좀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죠. 외곽에서 빠르지 않았어요. 몰고 나오면서 혼자서 불리한 전개를 펼쳤는데 그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직선에서 걸음을 남깁니다. 이제는 따라가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진 8번 흥얼음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될 시점이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만 힘별이 데뷔 초에는 스피드를 필두로 뛰었던 마필이라면 최근엔 거의 추입성의 말머리를 띄워주고 있죠. 모래를 맞는 것보다는 안 맞고 뛰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곽에서 김영훈 기수한 호흡이 좋은 만큼 추입 타이밍 잡아갈 수 있는 10번만 힘별도 가치 있게 논해야 될 구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근성 좋은 1번만 이스크라, 2번 편성까지는 여전히 가치 있게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 이스크라는 뭐 이미 한번 걸음의 변화가 크게 와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직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 역시 백동일 위원의 추천에 한 표 던져보도록 하겠고요. 8번 흥오름도 동의합니다. 선행이라면 좀 더 나아지는 경주력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외에는 보고 있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5번 만복하니 부담 중량이 높아져서 저 역시 네 번째로 순위는 좀 낮춰놨습니다만 현 등급에서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시하기는 힘든 말이다라는 판단이고요. 6번 금화킹덤은 여쭤봐야 되겠네요. 직전 경주에 뭐 결과적으로 가벼웠다. 하지만 이 말은 무거운 주로 가벼운 주를 모두 다 적응을 해 놓은 상태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입권 전개까지 모두 직전에 완벽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선임력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렇게 선행말들 많은 구도에서 오히려 따라가는 6번 금화킹덤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 추천 안 하셨을까요?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저도 5번째 마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승급전이라는 점도 좀 마음에 좀 걸리기도 하고요. 레이스 흐름 자체가 지금까지 금화킹덤이 뛰었던 레이스보다는 분명히 빠른 레이스예요. 선두권에서 지금까지는 레이스 흐름에서 선입권에서 타이밍을 잡으면서 올라왔다라면 이번 경주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될 페이스에서 금화킹덤에 어찌 보면 자칫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물론 지금의 생각으로도 아예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일 주로와 편성 흐름에 따라서는 금화킹덤은 충분히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서 저 역시도 복병같이 당일 확인 이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동일 의원이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말 중에 저는 뭐 8번 흥얼음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개인적으로 10번 흰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외측으로 기대는 부분 때문에 김원근 기수가 그 부분을 교정하느라고 출발 시에 좀 제대로 추진을 못했는데 비록 최근에 선출입 전개를 하고는 있지만 직전 경주 너무 가벼운 주로 해서 필요 이상의 중후미권 전개를 하게 되면서 좀 늦추입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경주력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 앞선 경합이 예측되는 만큼 직선에서 추입력 발휘가 가능한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번 티아고 터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앞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 만큼 이번 경주도 뭐 안 될 이유 없다라는 판단이고 개인적으로 아까 김정우 의원이 잠깐 언급해 주신 5번 만복한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평골절 여파로 이제 오랜 좀 부진, 사실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당시 분명히 훈련 상태가 매우 달라진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강조드렸단 말이고 믿음에 부응해 줬습니다. 여전히 상승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1번 이스크라가 선행을 나설 수도 있지만 5번 만복한이 선행을 나설 수도 있고 또 1번 옆에서 따라뛸 경우에 충분히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 만큼 5번 만복한의 가능성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마필을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좀 갑자기 만복한을 질문하셔가지고 조금 당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만복한 같은 경우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뭐 평골절의 여파 이후에 뭐 11월 달에는 뭐 주행 중 낙마되면서 좀 아쉬움 남기면서 직전 이제 좋은 모습을 선전을 해줄 것은 사실인데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레이팅에 이은 부정 중량이 조금 잘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제 만복한이 직전에 뛰었던 편성과 지금의 흐름 자체는 분명히 전개 구도가 달라질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만복한이 선행을 간다. 저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입증해줘야 된다는 판단인데 잠재력을 보이면서 성장하는 마필도 워낙에 많아서 지금 저는 6번만 금화킹덤도 좀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만복한까지 추천드리긴 좀 힘든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해 볼 수 있는 말이 상당히 많이 포진한 혼전이에요. 1번 이스크라가 그래도 눈에 띄죠.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 직전 압박 선행 조건, 압박받고도 재차 근성을 발휘할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입니다. 1번 이스크라 이번에 뭐 게이트 안쪽에 강공 선행 작전 물론 주요해 보입니다. 여기 6번 금화킹덤 몸값 높은 말이죠. 이선 2만배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입상했는데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뭐 10번 흰별은 언제라도 막판에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추임입니다. 여기 2번 티아고 터치가 있죠. 최근에 전력 상승세가 정말 눈에 띄는 마필이에요. 과거에는 초반 전개 뒤쳐져 추입으로도 입상했던 전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초반 순간 스피드도 상당히 보강이 되었고요. 직전 경주는 와일드 드래곤이 이끄는 페이스를 선두회가 적극적인 선두 레이스로도 그야말로 좋은 능력을 보인 말이에요.
흐름 빠른 레이스에 이제는 선두 가담 스피드도 보강된 모습 속에 이번에 게이트 안쪽 1번 이스카를 보내놓고 2선에서 다시금 유리한 전개가 가능해 보이는데 자 백동일 위원요 2번 티아고 터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까 미넴 씨가 이런 말씀하셨죠. 눈물을 머금고 내려놨다. 저 역시도 티아고 터치는 같은 맥락이에요. 티아고 터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직전 경주 제가 잡아드렸던 추천 경주 저는 와일드 드래곤을 잡지 않고 티아고 터치를 중심 놓고 때리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와일드 드래곤 모래 맞으면 쳐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티아고 터치 2선에가 잘 붙었습니다. 잘 따라가고 두 마필이 끝나주는 모습이긴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직선 구간에 탄력이 계속 안 나와요. 더군다나 티아고 터치라는 마필이 지금까지 뛰었던 운영을 보시면 2선 외곽에서 모래 안 맞았을 때 뜁니다. 아예 선행을 갔을 때는 오히려 여력감이 나오지도 않아요. 1번 이스카라를 선행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직전 여력감이 크지 않았던 티아고 터치가 하정은 기술의 안전교체 또는 여력감도 크지 않았고 직전부터 상태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전 이번 경주 티아고 터치는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 평가합니다. 네, 인기마들 접전 레이스 8경주 은근 까다로운 경주인데요. 그래도 안쪽 게이트의 강공 선행 작전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 이어갈 1번 이스크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2세마 12가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2세마지만 수득 상금 체계가 2등급 상금을 부여하는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가 되겠습니다. 각 마방을 대표하는 능력 좋은 2세마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요. 5등급 신분으로 2등급 상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편성을 보면요, 이렇게 잘 뛴 말들을 이렇게 다 출전시켰을까? 당연하죠. 상금이 좋잖아요. 그야말로 대혼전 레이스를 예측이 된 능력마들의 한판 승부. 서울 구경주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구경주입니다. 항상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주는 충마가 있고 이번 경주는 후착도 매우 압축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므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는 2번 창파입니다. 직전 경주 특별경주 못지않은 강편성에서 중심마로 추천을 드렸는데 믿음에 부응을 해줬습니다. 이 말은 선행마를 보내주고 모래를 맞으면서도 최적 선입 전개 후에 뒷심까지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선행을 안 나서도 된다는 이 장점이 매우 두드러진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게이트 이점까지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최적 선입 후에 또다시 선입 후에 뒷심 발휘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 편성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앞선에서는 안쪽에 있는 1번 글로벌 축제와 5번 땡큐 마더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1번 글로벌 축제는 모래에 대한 예민성, 검증이 필요한 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인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선행 강공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선행을 나설 경우에 직전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못 버틸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를 인디언 블루로 둔 5번 땡큐 마더라는 말, 이 말도 굉장히 선행력이 좋은 말로 판단이 됩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못 나설 가능성도 안쪽에 있는 1번 글로벌 축제 때문에 있고 또 늘어난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긴 하지만 잠재력이 매우 좋은 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1번 글로벌 축제 선을 나선다고 해도 옆에서 따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병으로는 10번 파이팅 히어로가 눈에 띕니다. 직전에 연말에게 막히면서 출발이 매우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지만 추임력을 끝끝내 발휘를 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선에서 경합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이기 때문에 차분한 전개라면 직선에서 깜짝 추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능력이 검증됐고 게이트 이점까지 얻은 전개 유리의 이번 창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최성진 의원님의 이제 설명대로 좋게 판단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최성진 의원님께서는 창파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창파 같은 경우가 그래도 기대에 부응해주면서 매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경주도 좋은 결과를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타의 마필들 다 저희 씨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 자체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로서는 이 마필이 좀 눈에 띄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6번마 데디 글로리입니다. 데뷔전 자체에서는 발주 이후 200m부터 이제 4코너까지 주행 불량기를 좀 보였던 전력이죠. 능력 자체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가 이제 10월의 경주 적응 이후 직전의 경기 여력감 자체가 상당히 우수했다라고 좀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외곽에서 차분하게 흐름 따라가면서 마지막 주폭의 여유까지 거리에 대한 검증까지 이제 주행의 안정화까지 가져가고 있는 데디 글로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번 경주가 이제 루키 스테이스인데다가 뭐 승급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고 힘이 남아도는 데디 글로리도 이번 편성 자체에서 안 될 이유가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마필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6번 데디 글로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잠재력 있는 어린 말이기 때문에 뭐 이 말의 가능성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게이트의 불리함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일본 글로벌 축제 언급드렸지만 이 모래에 대한 예민성이 분명히 갖고 있는 말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면 무조건 선행을 노릴 것이고 그럴 만한 초반 스피드도 갖춘 말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5번 땡큐마더라는 말도 안토니오 기수라면 이번 경주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보다는 선행 또는 1번 옆에 붙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6번 데디 글로리가 직전 같은 경우는 사실 외곽 전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외곽 게이트긴 했지만 전개를 무난하게 풀어냈는데 이번 경주는 추임력이 검증이 안 된 이 데디 글로리가 결국 앞선에 붙는다면 외곽 전개가 불가피하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전개 불리함 때문에 6번 데디 글로리는 언급드리지 않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편성이 아닌가 싶네요. 최성진 의원의 의견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백동현 의원이 또 말씀해 주신 6번 데디 글로리도 이걸 내가 왜 놓쳤을까 아쉬움도 들고요. 그런데요. 왜 아무도 4번 심플리파이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4번 심플리파이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창파를 강조해 주신 이유와 같아요. 저도 창파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직전 경주 창파를 그때도 최성진 의원이 추천을 강력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걸 놓쳐갖고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는 컨디션이 별로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좋아졌으니까. 근데 4번 심플리파이는 꾸준하게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컨디션 저하가 아니고요. 전력 상승세를 꾸준하게 달리고 있는 4번 심플리파이. 선입과 추입 역시 모두 가능하고요. 창파를 강조해 주신다면 4번 심플리파이도 함께 강조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 4번 심플리파이가 직전 경주는 굉장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저전주로에서 어떤 좀 약간의 메리트가 이점을 얻었다는 판단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좋은 경주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말이 10월 27일 경주에서는 사실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 이 말은 좀 앞선에서 전개를 했을 때 더 나은 경주력을 보여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결국엔 앞선에서 과연 어떤 말이 앞선에서 경합을 이겨내고 이겨낼 것인가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결국 저는 이번 창파라는 말을 중심으로 언급을 드린 이유가 이번 창파가 선추입 후에 올라온다라고 판단을 됐을 때 앞선에서 어떤 말이 버텨주느냐를 저는 이 관건으로 보고 있는 편성이고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4번 심플리파이는 직전에 저준줄의 이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1번 글로벌 축제와 감지력적으로 5번 땡큐마더를 좀 더 우선순위에 언급을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2세 기대주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내년 3세마 때 3관 경주 출전할 수 있는 마필도 충분히 여기서 나올 텐데요. 그야말로 센 말들, 강한 전력의 2세마들의 대격돌입니다. 직전에 루키스텍스 입상을 했던 2번 창파, 흐름 빠른 레이스 너끈히 극복을 해냈고 그 당시 3착을 했던 선행 나섰던 말이죠. 1번 글로벌 축제가 일단 눈에 띄는데 5번 땡큐마더 인디언 블루라는 고마운 엄마를 둔 그 마필이죠. 향후 발전 기대치는 상당히 더 높아 보여요. 여기 한두 더 있잖아요. 8번 레이먼드. 그래도 대상경주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9월 30일 날. 당시 대한마의 실격으로 부끄러운 우승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승했잖아요. 그 다음 경주가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그래도 잘 뛰었어요. 간 상대와의 그 전력 구도에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던 이 8번 대한마인데 직전에 비록 3착의 아쉬움, 초반 무리한 가운데 무너졌지만 이 8번 레이먼드도 역편성에서는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최성진 의원, 이 8번 레이먼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8번 레이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이 굉장히 경합이 치열한 편성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말인데 직전 경주는 워낙 편성 자체가 일반 경주로 내려왔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었는지 앞선에 좀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엔 일반 경주조차도 좀 앞선 전개를 했을 때는 극복을 못 해내는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 스피드에 대한 약간의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결국 앞선에 붙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 다시 한번 추임력을 발휘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 창파를 저는 결국엔 올라오는 말 중에 가장 중심마로 보고 있습니다. 앞선에서 그 이번 창파의 짝이 될 수 있는 말은 추임마보다는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8번 레이먼드가 원래 그 흐름 빠른 레이스의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는 상당히 얕본 것 같아요. 말씀해주셨다시피 초반에 무리해서 무너진 경향이 있는데 이번 경기는 정말 치고받고 난타전이에요. 선두권이 정말 경합으로 일어납니다. 앞서 무너질 소지가 높아요. 그러면 8번 레이먼드가 참고 한 발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앞선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다면 그리고 8번 레이먼드가 최적 추입을 해낸다면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파이팅 히어로라는 어떤 이 어린 말의 잠재력, 추입 잠재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서 아까 복병으로 언급을 드렸고 8번 레이먼드도 추임력만큼은 인정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8번 레이먼드를 좀 높게 평가하기 힘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2세마 루키스텍스 경주 정말 어려운 경주죠. 2번 창파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당일 전광판을 보시면 정말 어지러울 겁니다. 여러 대의 마필로 정말 갈기 찢겨서 형성이 될 텐데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9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의 상승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경마 챔피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1700m 거리죠. 최근에 좋은 전력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는 말 한두가 일단 눈에 띕니다. 바로 10번 슈퍼 플로이드입니다. 7월달에 데뷔전에서는 코너 기대는 악벽으로 출전을 펼쳤습니다만 이후 반가지 큰 고리 제가 생긴약을 착용 이후 주행의 안정화도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11월 3일날 1300m 거리 우승했던 전력이죠. 당시에도 내측으로 정말 대차게 밀어붙이면서 입상을 했어요. 직전 경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한 상대구도 농협중앙회장배 대상 경주에서도 올 뻔했어요. 왔어요. 입상을 할 뻔했는데 막판에 좀 질로 막힌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럼에도 재차 탄력을 보였습니다만 막판에 아쉽게도 목차로 3차게 머물렀습니다. 점차 그 강한 상대와의 격돌을 통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능력마저 10번 슈퍼 플로이드 이번에 1700m 코너 4개짜리 첫 도전 충분히 극복 가능해 보입니다. 10번 이 슈퍼 플로이드를 중심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9번 메갈리오스가 역시 과거 기대는 악벽이 있었는데 망사 농가면 승인자가 착용 이후에 최근에 주행 안정화가 뚜렷이 이루어진 모습 속에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에 1700m 도전에서 당시 선두회가 적극적인 레이스로 시험배 잘했고요. 근성을 발휘하며 1700m 중거리, 장거리 입상을 했습니다. 이제 코너 4개짜리 경주에서도 충분한 적응 능력을 보이고 있고요. 전개도 앞선에서 풀어내는 장점이 있죠. 3등급 승급전은 1.5 감량 혜택까지 9번 메갈리오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베스트 예지입니다. 7월달에 13조로 이적을 한 이후에 8월 경주에서 바로 입상을 했고 승급 이후에는 다소 좀 아쉬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 1번 베스트 예지는 11번 외곽 게이트 불리함으로 인해 상당히 어렵게 전개를 펼쳤죠. 후미 외곽 돌았지만 막판에 끝걸음의 여력. 하지만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이 초반 전개에서 맛만 보면 적극적으로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행을 안 나서더라도 1번 베스트 예지는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내측에서 인코스 선두권 레이스가 가능한 만큼 최근에 연거푸 졸전을 유리한 전개 이점으로 극복해낼 1번 이 베스트 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7번 블루마스터가 역시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직전 경주는 이 코스 2점의 출발 이후에 시종 경합을 펼치며 자, 결국 코너에서 선행을 받아냈고 막판까지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역시 승급 전에
1700거리 3.5km 감량 혜택 선두권 자유전 게이점에 7번 블루마스터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12경주는요. 그동안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던 말이죠. 요 편성에서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0번 슈퍼플로이드를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 옥석을 당일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그리고 명확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10번만 슈퍼플레이드 실질적인 승급전에 거리가 늘긴 했지만 워낙에 보여줄 잠재력이 많아서 저희 시도 이번 편성에서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에 동의하고 싶고요. 메갈리오스 기대고 모래도 못 맞고 했던 마필이 지금 완벽하게 달라져서 이제는 메갈리오스의 선전까지도 여타의 마필들도 설명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편성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평가하는 마필이 한두 있어요. 8번 금노합니다. 주폭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좋고요. 흐름도 잘 따라가요. 좋은 모습으로 선전을 했었는데 사실 직전에 승급전 자체는 이점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1900m 승급전을 맞이한 데다가 별정 비형 방식으로 치러주다 보니까 승급을 하고 있는 금노아로서는 이점 자체가 거의 없었죠. 가볍게 이제 적응에 주안점을 뒀던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1700거리 흐름의 주폭 자체가 남다른 금노아로서도 이번 편성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금노아를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1700m 연투를 이어갔던 말이긴 한데 특이하게도 8번 금노아는 좀 게이트 여건 유불리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좀 가려지는 말로 보입니다. 8월과 9월 달에는 1번, 2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 배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는데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리 못 잡고 좀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좀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전기를 좀 수월하게 펼치면 좋겠는데 또 외곽 게이트고 또 반대로 또 여타의 이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최내 능력마들이 대거 출전했기 때문에 이 8번 금노아는 차후에 경주 조건이 이루어질 때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슈퍼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하인드 얘긴데요. 서정화 조교사가 그때 당시에 당신의 조교사 생활 중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온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쉽게 3위에 그쳤습니다만 충분히 좋은 경주를 보여줬고 라스트에 조금 농땡이 기질이 있는 걸 빅토리 기수가 알죠. 정말 열심히 잘 타줄 겁니다. 1700m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3번 행복을 찾아를 왜 추천 안 해주셨을까가 조금 의문시 돼요. 이 말이 폐출혈이 3월에 났었죠. 폐출혈 이후에 충분히 휴식을 했고요. 직전에 한번 공백 적응기를 갖춘 후 직전 경주에 1900을 뜁니다. 폐출혈 났던 말에 평상적인 행보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거리를 줄이죠. 호흡기 때문에. 1900을 잘 적응을 하고 오케이 이제 거리를 줄여서 1700입니다. 3번 행복을 찾아 분명히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봤는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언젠가 제 몫을 다해줄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만 아직은 이번 타이밍은 아닌 듯합니다. 이제 훈련 시 하기 등급 말에게도 좀 병합 밀리는 걸음을 보였고 분명 더 띄워줄 말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폐출혈 공백 여파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편성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또 상대도 강하고 최근에 이제 능력 뚜렷하게 신장세를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3번 행복을 찾아까지 외연을 넓히면 좀 난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10번 슈퍼플로이드 MC께서 강조해 주신 이 말에 대한 확고한 믿음 저 역시 갖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다른 말들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복병으로 4번 그레이트 조이라는 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지금 훈련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11월 3일 경주, 그 다음에 11월 25일 경주 이 두 번의 경주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말은 어쨌든 앞선 선위권에서 자리만 잡아줄 경우에 가능성을 그동안 보여줬던 말이고 더군다나 컨디션이 올라온 이번 편성이야말로 제가 판단할 땐 복병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빠른 말 2번 베스트 예지 말고는 특별히 그렇게 중장거리에서 빠르게 선행을 고집하는 말 없는 편성 4번 그레이트 조이 최적 선입 전개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4번의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 여름 이제 공백 이후에 최근에도 아직 제 컨디션 못 찾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정력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 편성이 강해요. 차후의 약체급 편성 선두권을 수월하게 장악해낼 수 있는 유리한 경주 여건일 때 4번 그레이트 조이는 그때 노림수를 둬도 늦지 않았다 평가합니다. 네, 서울 12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능력 성장세 이번에 우승으로 방점을 찍을 10번 슈퍼플로이드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1등급 트레이너스컵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1등급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트레이너스컵 명칭 부여 경주가 되겠고요. 최근에 뭐 중장거리만 뛰다가 오랜만에 단거리 뛰는 1등급 마필들이 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뭐 2등급 마필에게도 문호는 개방돼서 자, 단순한 편성이고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13경주 준비했습니다. 눈에 띄는 말이 몇 마리 출전하는 굉장히 압축이 중요한 경주로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도 4번 가원챔프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를 통해서 1등급 단거리 검증이 끝났다라는 판단입니다. 단촐한 편성이고 이번 경주 빠른 말 5번 가속 불패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경주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안쪽에 있는 4번 가원챔프 게이트 이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 매우 높고 나서면 버틸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언급드렸던 5번 가속 불패입니다. 선행을 뭐 나서면 좋겠지만 못 나서도 뭐 이 말이 꼭 선행을 나서야 되는 건 아니고 다만 모래를 피해서 선행마 옆에서 전개해도 충분히 경주력을 그동안 발휘해 왔던 말이기 때문에 4번 가원챔프 옆에서 따라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1번 신규 강자 같은 경우도 직전에 언급을 드렸던 말인데 역시나 이 말도 앞선에서 자리만 잡아준다면 경쟁력 발휘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단촐한 편성에서 자리 못 잡을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세의 7번 강성대국도 도전이 가능한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이제 긴 부진 끝에 직전 경주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우연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컨디션 회복세가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전 당시보다도 더 컨디션이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앞선이 만약에 빈틈을 보인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편하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4번 가원챔프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에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승진 의원의 설명 잘 들었고요. 뭐 이번엔 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 역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앞쪽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가운챔프는 여기서 뭐 발주 잘 받으면 선행 갈 거고 발주 안 받으면 무리하게 뭐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자기 운영대로만 해줘. 또 이 편성 자체만큼은 능력 자체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 평가하고 있고요. 뭐 가속 불패가 오히려 1200이다 보니까 여기서 욕심을 내고 선행을 갈 수도 있을 텐데 운영의 여부에 따라서는 뭐 가속 불패도 선행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요. 1200까지는 어떤 전개도 가능한 가속 불패 선전 가능성 그리고 1번 신규 강자도 인코스 1200은 모래를 최소한 맞아준다라면 좀 더 가능성이 있겠죠. 뭐 다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방식이 어찌됐든 간에 별정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뭐 4번 가운챔프라 가운챔프를 의심할 수는 없지만 그 틈에 있는 마필들의 부중이 높아졌다는 점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리한 이점은 3번 뉴파트너를 판단을 합니다. 앞말이긴 합니다만 1200 단거리 자체에서는 흐름에 따라서 선행뿐만 아니라 선입 추입이 다 자유롭게 구사가 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51의 가벼운 부중이라면 1200거리 최적의 전개를 끌어나갈 수 있는 3번 뉴파트너가 이번 경기 복병의 가치를 톡톡히 해줄 수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번 뉴파트너라는 말은 사실 2등급에서 지금 뛰던 말인데 지금 현재 뛰고 있는 편성 자체가 1등급의 어떤 단거리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말들과의 좀 어려운 일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22일 같은 경우 2등급 편성에서 사실 최적 전개를 펼쳐냈기 때문에 좀 기대가 있었는데 직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편성도 물론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선입 전개를 최적 전개까지 펼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은 하는데 편성 자체가 그 당시보다 더 강해졌는데 그 당시에도 최적 전개로 좋은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4번 가온 챔프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직전 1등급 승급전에서도 우승을 거둔 말이니까. 5번 가속불패 역시 선행 강공 작전 58kg 부담 중량이 버겁다 하더라도 분명히 본인이 짊어질 수 있는 한계 부중이 58 정도까지는 충분히 되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7번 강성대국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2번 테마극 등극 한번 여쭤볼게요. 이 편성이 이제 8마리의 단출한 편성이고 1등급 말들이 3마리가 그쵸? 3마리가 이제 점핑 출전을 한 상태고
점핑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오픈 경주니까. 올라서 더 강한 상대들이랑 붙이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1등급에서 단거리에서 항상 경쟁률을 보여왔었던 이번 테마 등급 같은 경우가 부담 중면 다소 높아져 있다 하더라도 추입보다는 선입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여태까지 만나왔던 상대 중에 가장 약합니다. 이번 테마 등급의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테마 등극이 김재훈 형께서 선입 전개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차피 몇 마리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할 땐 4번과 5번, 이 4번 가온챔퍼, 5번 가속불패 여기에 직전 경주 선익맛 뒤에서 따라가면서 경쟁력 보여줬던 1번 신규 강자 이 세 마리가 앞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 정도 등급의 편성에서 이렇게 선행마가 몇 마리 없는 편성이 드뭅니다. 4번 가온챔프든 5번 가속불패든 서로 경합을 원치 않고 1번 신규 강자는 더더군다나 선행을 고집하지 않는 말입니다. 경합 없이 흐를 경우에 이번 테마 등극이 그보다 뒤에서 전개하는 이번 테마 등극이 앞선이 무너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사이익을 얻기가 너무 다 힘들기 때문에 이번 테마 등극의 선입 가능성 저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13경주가 벌점 비형 방식의 이제 오픈 경주인데 이 과거에 경주를 뛰었던 경주 퇴역 자마들의 한정된 특별 경주예요. 그래서 트레이너스컵 특별 경주가 되겠는데요. 일단 뭐 눈에 띄는 말 이두는 4번 가온챔프와 5번 이 가속불패가 되겠는데 5번 가속불패는 여기서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 직전에 대통령배 선행 나서서 3차까지 버텨낸 깜짝 이변의 주인공이었죠. 4번 가온챔프는 뭐 1등급 무대에서도 너끈히 단번에 극복한 능력마고요. 자, 빈틈 파고들 말이 1번 신규 강자나 이제 7번 강성대국 정도로 봅니다. 7번 강성대국도 직전에 만만치 않은 편성 구도 속에 1800m 위너골드 샴로커에 이어 3차까지 했단 말입니다. 꾸준하게 앞선에서 좀 띄워주는 유형의 말이죠. 7번 이 강성대국까지. 근데 13경주 트레이너스컵 특별 경주는요. 자, 1등급 최강자의 반열 단거리에서는 강한 말이죠. 바로 4번 가온챔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 목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 네, 일요일 편성 대다수가 정말 능력마들을 대거 물린 혼전 경주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휴장으로 인해서 서두를 출전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올 시즌 마지막 이제 서울 경마가 되겠는데, 자, 진짜 이 14경주도요. 이 편성표를 보자마자 머리가 지끈합니다. 다수의 입상 도전마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 솔루션을 제공할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 혼전도 높은 14경주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맥은 선행마가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요. 정작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는 딱 2마리뿐입니다. 7번 사이버 그리고 11번 와일드 드래곤. 11번 와일드 드래곤조차도 선입이 되는 유형의 말이다라는 부분 먼저 설명드리면서요. 그 중심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말은 4번 팡팡가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전 경주의 팡팡거리 압도적인 인기 1위 말이었고요. 저는 방송에서도 추천드린 적이 없어요. 추천 안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선행마가 다수 포진되어 있는 편성에서 본인이 선입권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확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의 컨디션 자체는 그냥 무난했었다라고 한다면 특출나게 더 보여줄 능력은 없었다라는 판단이었는데요. 이번엔 얘기가 다르죠. 서두에 사이버 단독 선행 가능성 언급 드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리 갈 수 있어요. 선입권, 인코스 충분히 가능성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승환 기수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서력 좀 보여줘야죠. 4번 팡팡거리였고요. 11번 와일드 드래곤 직전 경주에도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담 중량은 다소 부담스럽지만 말의 뒤집어진 걸음은 무시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승급전이라서 좀 흐름은 빠를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 자체가 이미 걸음의 변화가 크게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어든 부담 중량의 이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9번 구름왕자 역시 마찬가지죠. 직전 경주보다 낮아진 부담 중량의 혜택 그것 때문에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지 못했던 건데 빅토리아 기수도 충분히 좋은 경주를 보여줄 수 있는 말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선행 1변도에서 이제는 완벽히 벗어난 모습까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독 선행 가능성 7번 사이버까지 추천드려볼 수 있는 14경주였습니다. 네, 김재웅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 역시 4번 팡팡가리라는 말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 선행만 보내놓고 최적 선입 전개 후에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여건이 유리한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성 높게 판단하고 있고 11번 와일드 드래곤 이 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앞선에서 가능성 높은 말, 여기에 9번 구름왕자까지. 개인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1번 행운머니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사실 7월 29일에 일반 경주에서도 정말 형편없는 1400m에서의 경주력을 보여줬다가 9월 8일에는 특별 경주에서 굉장히 뛰어난 경주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 차이는 저는 전개에 있었다고 봅니다. 7월 29일도 9월 8일도 두 번 다 외곽 게이트였지만 9월 8일에는 차분하게 좀 전개를 해낸 반면에 7월 달에는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입니다. 최적 전개 후에 추임력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1번 행운머니 가능성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1번 행운머니가 추임력을 발휘한다, 추임말을 찾아야 한다 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행운머니는 앞선에 붙는 것보다는 아예 참고 한 발이 더 주요하다라는 부분 강조 드려보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추천드린 말 중에 추입 대안이 4번 팡팡가리가 그나마 선입형 추입이 되는 말이고 나머지 말들은 모두 아니었습니다. 즉 저는 이번 경주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보고 있고요. 선입에서 끝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천 마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1번 행운머니까지 추천드릴 수 있는 여력은 당일 주로 컨디션이 좌우할 듯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 역시도 이번 경주에서 아마 팡팡가리를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팡팡가리는 분명히 더 보여줄 거는 있다라고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직전에 발주가 조금 좋지를 못했던 가운데 어느 선입엔 바로 가담을 시켰습니다만 코너에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4번 마필이었던 클리너 피오리오한테 코너에서 쿵 하고 부딪히면서 코너링에서 확 밀려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밀린 전기를 펼치고도 저걸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기본 능력 입증이 준 만큼 최적 선입 4번 팡팡가리 안쪽 1, 2, 3이 다 느리죠. 좀 더 편한 전기에 기대하고 있고요. 뭐 6번마 필라니케가 이제 선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도라서 좋게 이번 경주에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휘황이 좋아지고 있는 더군다나 문상혁 기수의 최적 선입 가능성 있게 보고 있고 외곽에 있는 9번마 구름왕자 최근 발주가 조금씩 좀 부정확해지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고도 뛰고 있는 모습은 기특한 모습이라 성장을 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마필은 질문 드려볼게요. 외곽 12번마 칼리 오페입니다. 선행권에서 이제 선입권 꾸준하게 띄워주면서 이제 승급이 적응을 마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앞선 중간권에 있는 뭐 주링허우부터 중간권에 있는 마필 선두권의 마필들이 쉽게 버티긴 좀 힘든 구도로 봤어요. 직전 외곽에서도 이탈이 좋았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 타이밍을 잡았던 칼리오페가 뛰라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판단이라서 무조건 외곽이라서 무시할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번 칼리오페 최근의 변화 이번 경주 충분히 통할 수 있다 평가하는데 이마필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단지 외곽일 뿐만이 아니라 부담 중량도 높아졌어요. 단지 500g 높아진 것이 아니고요. 그 500g에 한계 부중 이상이 되게 되면은 말들은 허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주 흐름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빠릅니다. 칼리오페도 충분히 빠른 말인 점은 인정합니다만 앞선의 선행과 선입권이 빼곡하게 차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칼리오페가 초반에 상당히 무리를 해서 앞에 가거나 아니면 외곽을 도는 선택을 해야 하는 불리한 전개 때문에 저는 12번 칼리오페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4번 팡팡가리 김지영 의원과 상당히 인연이 깊네요. 직전에는 방송에서 아예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지영 의원이 기억하는데 해피보이와 황홀한 질주를 추천해드려가지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네, 9번 구름왕자는 역시 뭐 최근에 연전 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능력 좋은 마필이고 이번에 승급전에 3.5 감량 혜택까지 있어 보입니다. 6번 필라니케는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을 이제는 살리고 있습니다. 과거 선행 일변도 벗어나서 따라가는 전개로도 최근에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6번 필라니케. 여기 12번 칼리오페나 11번 와일드 드래곤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다시 한번 살려볼 듯합니다. 네, 정말 다수의 입상 도전마들이 혼재하는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자, 아무래도 직전에 그야말로 초반 전개에서 꼬였고 진로도 막혔고 악재가 겹쳤던 이 4번 이 팡팡가리를
중심으로 여러 두의 도전 세력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018년도 마지막 서울 경마 15경주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했고요. 역시 2등급에서 다들 한카라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접전 레이스, 홈전 레이스인데 자, 2018년도 마지막 서울 경마 해설은 바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2018년도 마지막 서울 경마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준 성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함에도 많은 정말 많은 이제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좀 믿고 있고요. 앞으로는 2019년도에는 매번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좋은 성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다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제가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자, 7번만 이스트 팔러스를 필두로 풀어나가야 되는 구도로 판단을 합니다. 마필 자체가 약간 고개가 높은 단점은 있는데 흐름에 따라서 선행뿐만 아니라 선취입 능력을 모두 가져가고 있는 전력이죠. 직전의 경주는 운영에 좀 실수가 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발주 이후에 양념 마필들과의 충돌도 있었었고 전개가 좀 많이 갇혀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주폭의 힘은 남는데 초반에 그 전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아쉬웠던 3위권이었죠. 선행권의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힘으로 띄워지고는 있지만 이 정도의 상태는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이스트팔러스 이번 경주 우승을 기점으로 좀 승급해주길 기대하는 마필이고요. 후차권에서는 8번마 문학조이 그리고 6번마 러닝스톰 바깥쪽에 있는 9번마 돌아온 아침해를 지목해드립니다. 8번 문학조이 같은 경우에는 2세 데뷔전을 1300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빡빡했던 무대 선행을 못 나섰었고 그 빨랐던 레이스를 극복하는 걸 보고 정말 강한 신마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행보를 이어왔었죠. 최근에 다소 기복은 보였습니다만 직전 농협중앙회장배 자체에서도 초반에 착지가 좋지를 못했어요. 착지가 안 좋았던 그 부분 때문에 운영을 살리지 못했습니다만 코너 위에 보였던 주폭의 여유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살려나갈 수 있는 잠재력 갖추고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6번만 러닝스톤 같은 경우는 마체가 얇아서일까요? 결정력의 한계를 계속 보여주면서 조금씩 아쉬움을 남기고 주고는 있지만 모처럼 레이스 흐름 자체가 좀 맞는 구도를 만났기 때문에 김효정 기수의 안정이라도 아예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본 능력 좋은 9번 돌아온 아침에도 직전의 경주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생각보다 레이스가 빨라지다 보니까 따라가다 끝나버리긴 했습니다만 힘 자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대 구도를 만난 만큼 회복세에 돌아온 아침에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구도에서 가치 있게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5경주는요. 최근 가진 능력에 비해서 입상이 아쉬웠던 7번 이스트팔러스가 상대와 전개 조건이 모두 좋아질 만큼 가장 강조드릴 마필로 적합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기 홍보하기 있습니까? 네,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서울 경마를 보내며 인사를 짧게나마 드리자면은 올 한 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15경주 잘 마무리하고요. 이스트팔러스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점 분명히 저 역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부담 중량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직전에 아예 입상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트팔러스의 강단과 근성을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상대적으로 8번 문학조이의 낮아진 부담 중량이 이번 경기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400m가 적정거리인 말인데 승급 이후에 2등급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쳤고 직전은 대상 경주였고 직전 경기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 8번 문학조이였고요. 그리고 저는 9번 돌아온 아침에 백동희 의원의 설명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6번 러닝스톰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까? 매번 3착이라서 전 너무 아쉬운데. 레이스 흐름 자체가 평소보다 좀 느려졌다는 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요. 개인적으로 김효정 기수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추임 마필의 습성에서 좀 많이 좀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거를 또 아예 꺾어내기도 애매하고 상당히 좀 계륵 같은 편성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러닝스톰의 기본 능력을 아예 배제하기는 좀 어려워서 우선적으로 소개를 드려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내년엔 김효정 기수와 좋은 인연을 다시 한번 맺어주시기를. 저는 3번 글로벌 라인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 라인이라는 말이 이 말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문학조이와 직전에 이제 적응을 하고 직전 경주에는 조금 더 순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글로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그야말로 선두권 강공 세력 중에 하나라고 평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직전보다 분명히 상태는 좋아졌습니다. 3번 글로벌 라인 어떻게 평가 내리셨습니까? 딱 거기까지예요. 글로벌 라인까지 저도 판단을 합니다. 5번째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이것을 글로벌 라인에 말씀을 드릴까 말까 이제 아니면 내려놓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거세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죠. 계속해서 스피드감도 살아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는 맘만 먹으면 글로벌 라인도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 선입 선행 가능한 글로벌 라인도 이번 경기에서 무시 못할 전력인 만큼 당일 상태의 꼼꼼한 체크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경주가 돼서야 드디어 백동희 위원과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도 물론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언급해 주신 네 마리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번 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성장세를 보여줬던 말 9번 돌아온 아침에라고 판단합니다. 이 말은 사실 스피드보다는 지구력에 강점이 있는 말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2등급 올라와서 단거리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직전 경주 외곽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빠른 스피드를 빠른 어떤 경주 흐름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까지 추임력까지 발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번 경주 앞선 빠른 말 보내주고 선입 전개 후에 분명히 따라가서 직선에서 추임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백동희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7번 이스트팔로스, 여기에 8번 문학조이, 그 다음에 6번 런닝스토의 추이까지 모두 동의하는 만큼 이번 올해 마지막 경주 백동희 의원을 응원하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들이 올해 마지막 경주에 대한 소감과 내년에 출사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자리 좋죠. 하지만 다음 주에도 경마 있습니다. 부산 경마 하잖아요. 15경주 7번 이스트팔로스 일단 경주 조건이 유리해 보입니다. 거리 내렸고 선이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데 직전에 다선제 외곽으로 좀 무리한 전기를 펼쳤죠. 8번 문학조이는 직접 농협 중앙회장부 대상 경주 최강 편성에서 아쉬운 착승권이지만 일반 편성에서는요 이 8번 문학조이가 선행을 나설 수도 있는 조건이고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죠. 8번 문학조이 편성 호기 맞는 말로 보이고요. 6번 런닝스톰은 직전 외곽 불리함을 극복을 하지 못한 전력이면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와 직전보다는 스마트하게 전기를 펼쳐내리라 봅니다. 저기 한두 더 하면 11번 야후스트럼캣이 있죠. 1400m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선두권에서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어쨌든 앞에서 뛰는 말이기 때문에 이 11번 야후스트럼캣까지는 관심을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동일 위원 11번 야후스트럼캣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너무 잘 뛰어와서 이번 경주 잘 뛸 가능성이 열어둬야겠지만 어찌됐든 야후스트럼캣 같은 경우는 모래 안 맞고 뛰어야 되는 게 말을 안 맞고 뛰었을 때 좀 더 유리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외곽에서 1400을 한 번에 극복하는 것은 이번 경주 편성 자체에 힘을 가진 마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성장세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 마지막 서울 경마 15경주는요. 바로 편성 전개 이점을 충분히 극대화할 말이죠. 장거리까지도 이미 섭렵한 말이에요. 7번 이스트팔로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올 시즌 마지막 이 서울 경마 저희 모든 해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마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사전의 치밀한 분석과 그리고 현장에서 과감한 결단, 분석과 결단 이 두 가지 요소의 컬래버레이션이 잘 완성이 됐을 때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광판에 보이는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 치밀한 분석을 통한 과감한 결단 이번 1호 경마에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시즌 마지막 서울 경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부산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